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자녀들이 안경을 안 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눈 건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아이의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안과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아이들 눈 건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안경 쓰면 눈이 덜 나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은 시력을 교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은 눈앞에 렌즈를 갖다 대서 흐릿한 걸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돋보기처럼 말이죠. 근시 자체를 치료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데도 6개월마다 안과에 가면 도수가 올라가 있죠? 왜 안경을 쓰는데도 계속 나빠지나요? 이게 바로 안경의 한계입니다. 안경은 눈의 구조적인 변화를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성장기 아이들의 눈은 계속 자라고 있고 특히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눈이 앞뒤로 계속 길어지는 중이에요. 안경은 그저 지금 상태에서 잘 보이게만 해줄 뿐 이 변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근시 치료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경을 잘 쓰게 하자가 아니라 최대한 안경을 안 쓰게 만들자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근시가 마이너스 3디옵터, 마이너스 4디옵터 이렇게 심해진 다음이야 이제 관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근시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아직 안경을 쓰기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합니다. 플러스 0.75디옵터, 0디옵터,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 아직 시력이 괜찮은데 벌써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근시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제 시기에 시작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는 마이너스 0.5디옵터일 때 관리를 시작했고 다른 아이는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고 나서 시작했다 해보죠. 첫 번째 아이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는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리 잘 관리해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디옵터가 될 수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면 도착점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농도 아트로핀 같은 약물을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주류가 됐습니다. 아직 근시가 심하지 않을 때, 심지어 근시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개입해서 우리 아이가 평생 안경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요즘 근시 관리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럼 근시가 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근시는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구조적 변화예요. 우리 눈은 원래 동그란 공 모양이어야 해요. 그런데 근시가 생기면 눈이 럭비공처럼 앞뒤로 길어집니다. 이 길이를 의학 용어로 안축장이라고 부릅니다. 눈의 축 길이, 즉 안구의 앞뒤 직경이에요. 정상적인 성인의 안축장은 약 23에서 24m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으면 이게 25에서 26mm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겨우 1에서 2mm 차이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눈은 아주 정밀한 광학기기거든요. 1mm만 길어져도 초점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디옵터, 마이너스 5디옵터 이런 근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이 길어지느냐고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 부모님이 근시면 아이도 근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부모님 둘 다 근시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환경.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책을 너무 가까이서 오래 봐요. 근거리 작업이 많으면 눈이 그 거리에 맞춰서 자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부족하면 근시 위험이 올라가요. 햇빛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 번째, 성장기 눈의 특성. 아이들의 눈은 아직 자라는 중이에요. 특히 6세부터 12세까지가 눈 성장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면 눈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근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근시는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비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눈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풍선일 때는 벽이 두껍고 튼튼하죠? 그런데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되나요? 풍선은 커지지만 벽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눈도 똑같아요. 안축장이 길어질수록, 즉 눈이 길어질수록
눈 뒷벽, 특히 망막과 시신경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풍선이 너무 크고 얇아지면 터지기 식듯이 근시가 심한 눈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취약해집니다. 녹내장, 눈 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망막 박리, 얇아진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근시성 황반 변성, 눈 중심부인 황반이 변성되면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합병증들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에서 특히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디옵터만 되어도 위험은 시작돼요. 그래서 근시는 그냥 시력 나쁜 것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눈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시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오래전에는 근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같은 거였어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림 렌즈, 즉 각막골절 교정 렌즈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렌즈를 끼고 자면 낮에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 이게 근시 억제 효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큰 전환점이 2006년에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아톰 스터디라는 대규모 연구예요.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처음에는 고농도 아트로핀을 썼는데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동공이 너무 커지고 눈부심이 심하고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들에서는 저농도 아트로핀을 시도했어요. 0.01%, 0.025%, 0.05% 이런 농도로요. 그랬더니 부작용은 훨씬 줄어들면서도 근시 억제 효과는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들이 쌓이면서 2010년대부터 전 세계 안과에서 저농도 아트로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마이오가드라는 이름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시 관리는 어쩔 수 없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이오가드, 즉 저농도 아트로핀은 어떻게 근시를 막는 걸까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원리는 이렇습니다. 눈의 성장 신호를 조절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성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호 체계가 있어요. 아트로핀은 그 중에서 과도한 성장 신호를 차단해서 눈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키 성장에도 영향을 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안구 성장과 전신 성장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아트로핀은 눈에만 작용하고 키나 몸 전체 발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적인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됐어요. 10년 이상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시 진행을 100%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진행을 늦출 뿐이죠. 매일매일 꾸준히 넣어야 효과가 있어요. 또한 아이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도 아트로핀은 근시 진행을 최대한 늦춰서 최종 도수를 낮추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마이오가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 렌즈예요. 정식 명칭은 각막골절 교정 렌즈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잘 때 특수하게 디자인된 렌즈를 착용하면 자는 동안 각막 중심부를 살짝 눌러서 각막의 모양을 바꿔줘요. 그럼 아침에 렌즈를 빼도 하루 종일 시력이 교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경이나 렌즈 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운동하는 아이들이나 안경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특히 좋죠. 그런데 드림 렌즈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근시 억제 효과입니다. 드림 렌즈가 근시를 막는 핵심 원리는 망막 주변부 초점 조절이에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풀어볼게요. 일반 안경은 중심부 시야만 선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주변부 망막에는 초점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눈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뒤쪽에 초점이 맺히네? 그럼 더 자라서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래서 눈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드림 렌즈는 이걸 바꿔줍니다.
중심부는 물론이고 주변부 망막에도 초점이 앞쪽이나 망막 위에 맺히게 해줘요. 그럼 눈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구나 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드림 렌즈는 근시 진행 속도를 약 40에서 60% 정도 줄여줘요. 마이오가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효과죠. 하지만 드림 렌즈도 단점은 있습니다. 매일 밤 착용해야 하고 렌즈 관리와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렌즈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각막염, 각막궤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보통 초등학교 3에서 4학년 이상 본인이 렌즈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몇 개월은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드림 렌즈는 정말 효과적인 근시 관리 도구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요즘 근시 치료의 목표는 안경을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안 쓰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시작해야 해요. 근시가 심해진 다음이 아니라 아직 도수가 낮을 때, 심지어 근시가 생기기 전부터요. 마이오가드든 드림 렌즈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시작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선택은 부모님 몫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선택이 우리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지를 결정한다는 것. 지금 마이너스 1디옵터와 마이너스 5디옵터의 차이는 단순히 안경 도수 차이가 아니에요. 평생 눈 건강의 차이입니다. 근시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관리예요. 치과 정기검진처럼, 예방접종처럼 눈 관리도 이제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고 건강한 눈으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안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